2015년 2월 초 바람이 매섭게 불던 저녁이에요. 외곽 주택가에서 홀로 지내던 66 은주씨가 흔적도 없이 사라졌어요. 평소 교회 예배를 단 한 번도 거르지 않던 분인데 그날은 새벽부터 모습을 보이지 않았죠. 병원 진료도 예약돼 있었고 가족과의 통화 약속도 있었지만 아무런 연락이 없었어요. 아들 민수는 이상함을 느껴 집을 찾아왔고 문을 열자 따뜻해야 할 기운은 이미 사라져 있었어요. 현관 앞엔 신발이 고요히 놓여 있었고 싱크대엔 구워둔 호떡이 식어 있었어요. 마치 시간을 멈춘 듯 집만 남고 은주씨는 사라진 거예요. 은주씨의 집은 오래된 벽돌로 지어진 단독주택이었어요. 마당은 손바닥만 했고 한켠에는 낡은 슬레이트 지붕의 별채가 붙어 있었죠. 골목 끝자락이라 어둠이 더 빨리 내려앉았고 가로등 불빛은 희미하게 깜빡였어요. 대문 앞에는 CCTV가 비스듬히 걸려 있었는데 시야는 제한적이라 집 전체를 담을 수는 없었어요. 창문은 두꺼운 커튼에 가려 있었고 집 안은 외부의 소란과 단절된 듯했어요. 그 고요한 풍경은 평소와 같았지만 어딘가 모르게 차갑고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어요. 은주 씨의 일상은 단정했어요. 새벽이면 교회로 향했고 낮에는 마을 장터에서 채소를 사고 이웃과 담소를 나눴죠.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에도 일정은 흐트러지지 않았어요. 집안 구석구석은 손길이 닿은 흔적으로 채워져 있었고 물건은 늘 제자리에 있었죠. 별채에 사는 세입자 성주는 오랫동안 도움을 주는 이웃이었어요. 무거운 짐을 나를 때 트럭을 내주고 비 오는 날엔 우산 대신 차를 태워주었죠. 가까운 이웃이라 자연스럽게 오가던 발걸음이었지만 그 익숙함은 예상치 못한 불안을 숨기고 있었어요. 실종 전날 오후 CCTV에는 은주씨가 교회에서 돌아와 대문을 여는 모습이 찍혔어요. 손에는 장바구니가 들려 있었고 무거운 숨결이 골목에 스며들었죠. 그러나 이후로는 어떤 움직임도 남지 않았어요. 집을 나서는 발걸음도 대문이 열리는 소리도 포착되지 않았죠. 발단은 일상의 끝자락에서 시작되었고 그 고요가 곧 불길한 징조로 변했어요. 작은 변화 하나 없던 공간에 오직 은주 씨만이 사라진 것이었어요. 민수가 집을 찾았을 때 주방엔 차갑게 식은 호떡이 남아 있었어요. 물에 불려둔 쌀도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죠. 달력에는 병원 진료 시간이 동그라미로 표시돼 있었고 안경과 돋보기는 어제의 자세로 멈춰 있었어요. 그러나 창문은 안쪽에서 잠겨 있었고 문고리엔 외부 흔적이 없었어요. 이상한 건 마당 자갈이 한쪽으로 밀려 있었고 바퀴 자국이 어색하게 찍혀 있었다는 점이었죠. 작은 단서들이 모여 집안의 평온을 흔들고 있었어요. 밤이 내리자 공기는 점점 더 무거워졌어요. 골목은 적막했고 바람 소리마저 눌린 듯했죠. 대문 너머 CCTV엔 간간히 지나가는 차 불빛만 스쳤고 집은 검은 그림자 속에 잠겼어요. 민수는 불안의 별채 쪽으로 가 문을 두드렸지만 아무도 응답하지 않았어요. 전화를 걸면 멀리서 벨소리가 울리는 듯하다가 금세 끊겼죠. 어둠은 더욱 짙어졌고 공기는 차가운 긴장으로 가득했어요. 그 순간 민수의 심장은 불규칙하게 뛰며 공포를 더 키웠어요. 민수의 마음속에 불길한 상상이 번졌어요. 혹시 납치일까? 아니면 스스로 사라진 걸까? 온갖 생각이 교차했죠. 집안의 흔적은 분명히 질상 속 단절을 말하고 있었어요. 창틀 먼지가 일정하게 쌓인 곳이 갑자기 깨끗하게 끊긴 것을 보자 그의 손끝은 얼어붙었어요. 그는 경찰에 신고했지만 목소리 끝은 계속 떨렸어요. 설마와 혹시가 싸우는 마음속에서 어머니의 발자취는 더 멀어져만 갔어요. 수색이 시작되자 경찰은 CCTV 영상을 처음부터 확인했어요. 그날 오후 은주씨가 집에 들어간 뒤 잠시 후 흰 트럭 한 대가 마당으로 들어오는 장면이 찍혔어요. 트럭은 잠시 멈췄다가 별채 앞에 정차했고 곧 사라졌죠. 그 뒤로 은주씨는 전혀 나오지 않았고 집을 드나든 사람도 없었어요. 유일한 출입 흔적은 바로 그 트럭뿐이었죠. 수사는 점점 이웃 성준에게 향하기 시작했어요. 성준은 오랜 세월 은주씨 곁을 지킨 세입자였어요.
무거운 짐을 날라주고 외출을 돕던 친근한 이웃이었죠. 하지만 트럭의 흔적, 불길한 시간, 그리고 별채의 정적은 그를 향한 의심을 키웠어요. 그는 히터를 세게 틀어뒀다고 변명했지만 불길은 우연처럼 번졌어요. 친절한 말투와 달리 눈빛은 불안하게 흔들렸고 형사들은 그 공백 속에서 진실을 의심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다음 날 별채에서 갑자기 불이 났어요. 감식을 앞두고 있던 바로 그 시각이었죠. 불길은 빠르게 지붕을 삼키며 남아있던 단서를 태우려는 듯 번졌어요. 카메라에는 성준이 나간 뒤 몇 분 만에 연기가 솟는 장면이 찍혔어요. 그는 히터 때문이라고 했지만 실험 결과는 고의성을 가리켰죠. 불길은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어요. 사건은 이제 본격적인 충돌의 단계로 접어들고 있었어요. 화재가 진압된 뒤 현장은 그을음과 탄 냄새로 가득했어요. 바닥엔 녹아내린 금속이 섞여 있었고 히터 주위에는 도화선처럼 번진 연소 흔적이 선명했죠. 실험 결과 자연 발화로는 불가능한 형태였어요. 불길은 분명 누군가의 손에 의해 시작된 것이었죠. 형사들은 성준의 알리바이를 다시 추궁했지만 그는 모호한 대답만 되풀이했어요. 잿더미 속 침묵은 오히려 크게 울렸고 긴장은 한층 더 고조됐어요. 민수는 주방 의자에 앉아 멍하니 집안을 바라봤어요. 차갑게 식은 호떡, 반쯤 담긴 찻잔, 벽에 걸린 달력이 그대로였죠. 그는 손을 모으고 입술을 깨물며 혹시 라는 말을 끝내지 못했어요. 경찰의 설명은 차분했지만 그 안에 담긴 가능성은 너무나 무거웠죠. 어머니가 홀로 두려움을 느끼셨을 순간을 떠올리자 눈가가 떨렸어요. 분명 곁에 있었을 무언가의 존재가 공포로 다가왔어요. 수색 범위는 집 안을 넘어 트럭으로 이어졌어요. 형사들이 트럭 내부를 조사하자 뒷좌석 바닥에서 얇은 얼룩이 발견됐어요. 시약은 곧장 반응했고 DNA 검사 결과 은주 씨의 흔적과 일치했죠. 짐칸에는 정체불명의 금속 부품이 남아있었고 마치 공업용 기계의 일부 같았어요. 주변 CCTV엔 성준이 무언가 상자를 옮기는 장면도 찍혀 있었어요. 작은 단서들이 하나의 방향으로 향하고 있었죠. 트럭은 다음 날 낮 한 하천 제방 근처에서 포착됐어요. 들어갈 땐 뒷좌석에 상자가 실려 있었지만 나올 땐 비어 있었죠. 수색팀은 잠수부를 투입해 물기를 뒤졌고 결국 톱날로 보이는 얇은 금속을 발견했어요. 겉보기엔 낡았지만 표면엔 미세한 조직이 붙어 있었어요. 국과수 감정 결과 그것은 은주 씨의 DNA로 확인됐죠. 사건은 더 이상 단순 실종이 아니었어요. 명백한 범죄였죠. 형사들은 트럭의 동선을 끝까지 추적했어요. CCTV 속 트럭은 한 지하주차장에서 잠시 멈췄다가 다시 움직였고 그 직후 짐칸의 기계가 사라졌죠. 고물상 앞에서 발견된 기계 본체는 녹이 쓴 채 버려져 있었어요. 해체 직전 멈춘 덕에 확보할 수 있었던 거예요. 분해된 부품 곳곳에서 혈흔 반응이 검출됐고 피해자의 조직이 다수 붙어 있었죠. 그것은 사건을 입증하는 결정적 증거가 되었어요. 기계의 틈새에선 근육 조직, 섬유결합, 피부잔해 등이 나왔어요. 총 35곳 이상에서 피해자의 DNA가 검출됐죠. 증거들은 서로 이어지며 하나의 목소리를 냈어요. 여기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분명히 말하고 있었어요. 형사들은 절망과 동시에 안도의 숨을 쉬었죠. 비록 온전한 모습은 찾지 못했지만 과학 수사가 그 자리를 대신 메우고 있었어요. 침묵 속에서도 진실은 선명했어요. 이웃들은 충격에 잠겼어요. 오랫동안 같은 마당을 공유한 세입자가 범인일지 모른다는 사실에 말을 잇지 못했죠. 대문 앞에는 조용히 귤 상자가 놓였고 작은 메모가 바람에 흔들렸어요. 별채 창틀엔 그을음이 여전히 남아있었고 그 흔적은 쉽게 지워지지 않았어요. 사람들은 고개를 떨군 채 서로 눈을 마주치지 못했어요. 골목의 공기는 무겁게 눌려 있었어요. 여파는 생활 구석구석에 남았어요. 주민들은 밤마다 문고리를 한 번 더 잠갔고 창문 틈새를 확인했죠.
누군가 발자국 소리만 나도 고개를 돌렸어요. 친절이라 믿었던 일상은 경계로 바뀌었고 따뜻했던 기억마저 차갑게 변했어요. 골목은 여전히 같은 모습이었지만 그 안의 사람들은 달라졌죠. 보이지 않는 상처는 오래도록 그 자리에 머물렀어요. 사건이 남긴 교훈은 단순하지 않았어요. 가까운 이웃일수록 더 깊은 경계가 필요하다는 사실이 드러났죠. 도움과 의존 사이에는 늘 보이지 않는 경계선이 있고 그 선을 넘어서는 순간 안전은 무너져요. 기록과 질문, 그리고 끈질긴 수사가 결국 진실을 밝혔다는 점이 무엇보다 중요했어요.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해요. 침묵 속에서도 작은 단서가 길을 열어주었다는 것을요. 이제 은주 씨의 빈자리는 말없이 경고를 남기고 있어요. 이름 없는 불빛 속에서 우리는 다시 서로의 안부를 확인해야겠죠. 잊히지 말아야 할 흔적을 기억하고 무심히 넘기지 말아야 해요. 작은 관심과 기록이 또 다른 비극을 막아줄 수 있다는 사실을 새겨야 해요. 끝내 지워지지 않는 여운 속에서 은주 씨의 기억을 추모하며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